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우리 꼬부기 놈들 꼬부기 놈들이래. 우리 꼬부기님들 아침에 출근할 때 되게 이렇게 활기차고 즐겁게 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회사 가서 만날 그 어떤 진상 상사를 생각하면 출근하는데 이미 야근 마친 것 마냥 피곤한가요? 회사 생활 쉽지 않죠. 특히 사람한테 치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는 6번이나 직장을 옮겨 다니고요. 어떤 직장에서는 일이 서툴다고 2달 만에 쫓겨나기도 하고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온갖 수모와 모멸을 겪으면서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직장 생활이 힘든 우리 꼬북님들을 위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선배가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냈습니다. 편집자의 마음, 이지은 더 라인북스. 12년차 출판 편집자인 이 저자가 힘든 직장 생활을 견딘 비결, 좋은 사수를 만났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책은 아직 동행하는 선배를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썼다. 사수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나누어 주고 싶었다. 내 성근 글들로는 결코 누군가를 배불리 먹이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내가 거듭한 시행착오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이런 재주 없는 사람도 출판으로 10여 년을 먹고 살았다는데 하는 위로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해서 출판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 저자가 처음부터 좋은 상사를 만난 건 아니에요. 첫 직장에 들어갔다가 2달 만에 사장한테 해고를 당한답니다. 자르면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한 걸로 치자. 무슨 말일까요? 이 직업을 선택한 너도 실수한 거고 너를 고용한 나도 실수한 거라고 치자는 거죠. 정말 잔인한 얘기 아니에요? 어쩜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두 번째 직장에 들어갔더니요. 연봉 1,600만 원인데 그것도 13분의 1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첫 석 달 동안은 수습이라고 월급의 70%, 즉 8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더래요. 술을 마시진 못하고 싹싹하지 않다는 얘기로 사장으로부터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닙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는 이 사장의 권위에 눌린 중간 관리자들 아래에서 주눅 들고 눈치 보는 것만 보면서 일을 했다고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니라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는 얘기 아세요? 어딜 가나 이상한 또라이 하나씩은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첫 직장에서 모셨던 사수가 좀 약간 성격이 이렇게 좀 가셨는데요. 그분 제가 이렇게 뭐 기한서 가지고 가잖아요. 결제 서류가 마음에 안 들면 뭐라는지 아세요? 저보고? 제가 그때 이제 20대 25, 6 첫 직장 대학 졸업하고 이제 갓 직장 생활 할 때인데 저를 보고 김민식 씨 우리 넥타이 풀고 옥상에 올라가서 사나이답게 1대1로 권투시합 한번 할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넌 좀 맞아야겠어 라는 얘기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또라이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 힘들어서 그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잖아요. 다른 회사에 가도 비슷한 인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상한 인간을 만나면은 그 이상한 인간을 피해서 옮길 게 아니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냥 고민하는 편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책에는 이 이지은 저자가 일이 서툰 신입사원들에게 해주는 충고가 있어요. 우선은 지금 겪는 모멸들이 결코 당신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신입 시절에 겪는 수많은 서툴문 사수와 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사수가 받는 봉급에는 부하 직원의 서툴을 감당하는 몫도 포함된다. 월급이 많고 직위가 높을수록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진다. 그러니 서툴다는 이유로 모멸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냉정하게 말해서 신입으로 인해 생기는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신입을 뽑으면 안 된다. 제가 드라마 PD로 일하면서 저는 신인들 많이 기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시트콤은 좀 저예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트콤을 연출하면서 막 인기 스타, 이렇게 A급 이런 스타들을 캐스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럴 때
내가 제작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A급 슈퍼스타를 기용하지 못하고 신인을 했는데 그 신인들어 넌 왜 이렇게 연기가 서투니? 라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신입사원한테 월급을 뭐 한 임원급으로 주면은 화를 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쥐꼬릴 만한 월급을 주고 그리고 책임도 많이 주지 않고 오로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그런 어린 직원에게 일이 서툴다고 또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 없어요. 회사 일을 하면서 괴로울 때 절대 피해야 될 건 하나는 뭐냐면은 회사 일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회사 일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슬럼프까지 와요. 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걸까? 저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오히려 칼퇴근하고 저녁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내는 편을 저는 권하는 편이에요. 가뜩이나 괴로운 회사 생각하면서 내 삶을 소진하지 말고 차라리 퇴근 후 시간을 좀 더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활동에 시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사 일이 힘들 때는 직장과 관계없는 일들을 퇴근 후에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책의 저자가 후배 편집자들에게 해주는 충고가 3가지 있어요. 외국어를 매일 공부해라. 하루 한 편씩 글을 써라. 적어도 1시간씩 운동해라. 이 3가지는 모두 지속적으로 반복해 습관으로 쌓아야 내 것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복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순간 삶의 모든 가능성은 문을 연다. 무엇을 해야 하지 생각하기 전에 그저 움직이는 편이 낫다. 이 사실 글쓰기도 그렇고 외국어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힘든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면 무슨 저런 약간 궤변이야 싶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뜨고 젓가락으로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일일이 다 생각을 하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젓가락을 검지와 중지손가락 사이에 젓가락을 끼고 이걸 밥을 집을 때는 검지손가락 이걸 우리 근데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하지 않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집어서 콩자반이든 뭐든 집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는 뭐냐면 힘든 활동을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그걸 습관으로 만들면 자동으로 그냥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국어 공부, 운동, 글쓰기 다 그래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꾸준한 반복으로 습관을 만들면 쉬워요. 그러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글을 한 편씩 쓰고 있거나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힘든 활동일수록 습관으로 만들어요. 편히 쉬워집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회사 일과 나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은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사람이 이제 팍 다운되면서 슬럼프에 빠지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소진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지키며 일하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경계를 역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막 워커홀릭이라고 막 이렇게 소문난 선배들 있잖아요. 그저 막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일상과 일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일에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내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고요. 불행해진 것 같이 느낀다는 거죠. 전 기본적으로 드라마 촬영할 때 웃으면서 일하는 편이에요. 가급적 저는 이제 스태프나 배우들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로맨스 드라마, 로맨틱 코미디를 만드는 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인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청자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건 왠지 모순인 것 같지 않나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건 그건 어불성설인 거죠. 모순이에요. 저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에게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됐어요. 목차만 봐도 막 이렇게 두근거리는 책이에요. 완벽주의보다 지속 가능한 삶. 침묵은 결코 날 지켜주지 못한다. 회사가 날 어떻게 대할지는 내가 결정한다. 퇴사는 답이 아니다. 품속의 사직서를 꺼내야 하는 순간.
첫 직장에서 2달 만에 쫓겨난 편집자가 12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단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복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복수를 꿈꾸다가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복수를 꿈꾸며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후자가 되고 싶어요. 최고의 복수는 나를 괴롭힌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의 복수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꼬북님들도 난 왜 아직까지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잘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선배들에게 항상 실망만 안겨주지?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채찍질하지 마세요. 그 선배들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판의 미래를 묻는다면 가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다. 경쟁과 줄 세우기로 1등과 꼴찌를 구분하는 일은 학창시절 경험으로 충분하다. 책의 중요성은 다양성이고, 그 다양성은 개성이 다른 우리가 서로 모여 만들어야 비로소 드러난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말보다 작더라도 조금씩 함께 가자는 말로 서로를 보듬어 주었으면 한다. 인생의 행복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나를 사랑해 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나를 지키며 일하는 사람이 끝끝내 성장하고 일에서도 삶에서도 성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꼬부기님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책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